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원케입니다. 오늘은 코롱생명과 코롱투시진 인보사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이육열 재판 관련돼서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월 5일 날 준비기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출석을 하셨는데요. 이게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뭐 이우석 사장님이나 이육열 회장님 뭐 관련자 분들이 출석할 일은 없었고요. 이제 보시면 7월 5일 그다음에 이제 8월 23일 날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이 이정원님이 되셨고요. 예, 요거 관련돼서 뭐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임재웅 검사님이셨거든요. 임재웅 검사님이셨는데 이게 지금 이종원 검사님으로 바뀌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재판을 다녀왔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수사검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인보사 사태 터지고 실제로 수사한 검사님이 공판을 맡으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해외 증인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8월 23일부터 30일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요 1심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된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보조금 재판 7월 14일 날 마지막 PT가 있습니다. 최종 변론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될 건데요. 요거 하고 나면 아마 이게 이제 결심이 될 거고 선고일이 이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요 재판에 이제 가면은 언제 선고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재판에서 참석했을 때 재판관님이 행정소송 재판 하시는 그 재판부랑 좀 이야기도 나눠보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하실 때 뭔가 이렇게 실제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8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7월 14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재판 갔다 오면 대충 좀 기일을 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입니다. 취소권은 7월 10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벌써. 오늘이 5일이고, 맞죠. 다음 주 10일에 3시에 마지막 PT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PT고 이거 하고 나면은 아마도 이것도 선고기를 이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맨 앞에 우리가 봤던 이육열 재판이 8월 23일부터잖아요. 8월 23일부터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재판관님들도 휴가라는 걸 가셔야 되기 때문에 8월 초 아니면 8월 중순 넘어서 8월 20일 넘어서 요때쯤이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빨리 나오면은 그 보조금 관련이나 그 다음에 취소권 관련된 것도 8월 초 아니면 8월 20일 넘어서 그때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다음 주에 가면은 대충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보사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결과를 예단하기 좀 어렵다.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뭐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저쪽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100%뭐 우리가 이긴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잘못 썼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처음에 성분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직권 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뭐 임상에 문제가 없었고 미국에서 임상 중이고 기술 수출도 했고 임상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이런 안전하고 유효한 약이
취소되는 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라는 부분의 논리까지 재판관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야지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 난관 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주가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RS 2031 요거 관련된 부분이 이제 더 벨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더 벨에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팔로잉을 하고 있어요. 코롱생명과 인보사, 그 다음에 이우석, 이우석이 아니죠. 이웅열, 그 다음에 우리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번에 또 그 상속 받으실 분 후계자. 그래서 KRS 2031 2024년 1분기에 임상 그 시험 결과 보고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2A14 준비 중이고 올해 3분기 내에 중간 결과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고요. 24년 1분기 요때가 이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요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 뭐 한 5, 6월 정도면은 대충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RS 상공 2하나 요거는 지금 중대형 동물 대상으로 독성 시험 등 전임상 준비하고 추후 IND 이거는 좀 먼 겁니다. 먼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요게 이제 7, 8, 9월 달 중에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거고 임상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올 거니까 뭐 9월까지는 안 갈 것 같고 7, 8월 중에 나온다 그러면 얼추 뭔가 좀 요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20일이 아마 넘어서 아마 이제 실적이 나올 건데요.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연간 매출 30억 이상이 되어야지 상장 요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본 총계와 단기 순위 이 부분 관련된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요런 게 조금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유상증자고 뭐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맞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자본이 386억인데 영업이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481억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3년 내 2회 이상 법차손이라 그러죠.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이 자본의 50% 이상 적자 났을 때 관리 종목 지정되는데 22년에 그걸 이제 풀기는 했는데 이게 흑자였으면 이제 바로 관리 종목자를 뗐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올해까지도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지금 900억 정도 되니까요. 뭐 지금 요대로라면 한 160억에서 한 200억 가까이 올해 영업 적자가 난다고 생각한다면 내년도에 24년도에는 관리 종목자를 좀 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롱생명과 그 저건데 매출액은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잘 나오고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지금 3개월 동안에 이게 지금 일본 엔화가 이지랄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마 팔면 팔수록 수익률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아마 영업이익률도 지금 버티기 좀 힘들 정도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API에서 결국 이 실적의 대부분을 뭐 2천억 가까이, 1,900억 가까이를 전부 감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수익이 난 거가 이제 그 연간으로 해서 한 150억, 200억 가까이 정도 아마 연구비로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 올해 올해 실적도 뭐 작년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수준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엔업란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API에서 실적 내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코롱 티슈진 뭐 근본적 치료제 도약 가능성이라 가지고 뉴스가 한 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롱 티슈진이 살짝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매년 했던 얘기예요. 뭐 디모드 목표로 진행 중이고 해당 세션은 뭐 이거 지금은 인보사라고 안 부르고 TG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RI의 중요성, 그다음에 한성수 코롱 티슈진 대표는 골반전염 치료제인 디모드 개발을 위해서 그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MRI 데이터 활용은 이제 필수적이라며 코롱 티슈진은 미 FDA로부터 TGC가 디모드를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에서도 MRI 같은 이미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RI 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물어봤는데요. 골관절염에서 여기 연골이 다른 정도에 따라서 KL 그레이드가 이제 그 의사의 이제 결정으로 KL 그레이드가 정해지는데, 이게 KL 그레이드가 4라고 해서 3보다 더 아프다 그런 건 없대요. 그러니까 3이 더 아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뭐 어떤 신체적 특징이나 뭐 그다음에 통증에 대한 어떤 본인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요런 통증이나 활동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KL 그레이드 4라고 해서 3보다 덜 아프다, 더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초음파상의 이 연골 다른 정도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요거 관련돼서 좀 객관적인 자료를 좀 한성수 대표, 그러니까 코롱 생명과학 이쪽에서는 좀 FDA와 좀 논의 중이다. 이 얘기는 2015년, 17년 뭐 요때부터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런 내용 학회에 참석한 거죠. 근본적 치료제. 이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회사 측 얘기니까요. 일단 뭐 임상 아직도 다 안 끝났는데, 임상 지금 맞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규호 우리 그 이분에 대해서 이제 더 베리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건 이제 그 이웅렬 회장님 말씀이신데, 이웅렬 회장님이 이웅렬 회장님 앞에 아버지께서 아라미드를 잘 해놓고 요거를 이웅렬 회장이 이동찬 전 회장님이 발굴한 거를 잘 키워냈고 인보사를 지금 잘 발굴을 해서, 물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FDA에서 이제 신약 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이규호 사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지금 사장님이죠. 이규호 사장님이 잘 키워내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수소 사업이다. 요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지분이 지금 이규호 사장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후계 구도는 지금 여러 재계 그룹에 비해서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웅렬이 형이 제가 재판장에서 여러 번 봤는데 아직도 건강하시고 짱짱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뭘 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규호 사장님이 어떤 능력을 평가받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롱 티슈진 차트인데요. 그냥 신규 상장이라고 생각하고 요대로 놓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수정 주가를 체크를 빼고 했는데, 이걸 또 티슈진 할 때만 또 수정 주가 빼고 하고 하는 게 좀 많이 귀찮아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시초가보다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8,000원대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고요. 엊그저께 그 관련 학회 뉴스가 나오면서 잠깐 올랐다 떨어졌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 1,200원 정도 넘기는 게 좀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길게 주봉으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그냥 박스권인 거죠.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 정도를 돌파해 주는 게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한번 크게 오르면서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체크해봤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는 흐름이다. 왜냐면 여기를 결국에는 넘기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일이 될 거기 때문에 요 정도 1,60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 넘기면 1,950원하고 11,3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겠다라는 주가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지금 가격 라인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요 네모칸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매물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이런 흐름이 코롱생명과학에서도 6월 27일 나왔습니다. 이날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전자 치료제 관련 주들이 조금 오르면서 이날도 조금 올랐는데요. 결국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뭐 33,000원짜리라든가 뭐 33,650원, 뭐 550원 요런 자리 넘기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61선만 돌파를 해주면 이렇게 61선이 쌍바닥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241선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아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한 번 하고 지금 2파 조정을 엄청 길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는 천일선 자리가 있을 텐데요. 그 천일선 자리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천일선 자리를 찾아보면 여기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 천일선 자리가 뭐냐면 5년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5년선 자리가 29,500원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일선이 여기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올라갈 준비가 이제 서서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천일선이 쭉 누워서 한참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가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활주로처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비상하기 전에 활주로처럼.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가 진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쪽 자리도 보시면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천일선 자리를 한 번, 두 번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빵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또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찍고 가는 데만 1년 걸렸거든요. 여기 한번 찍고 가는 데만 1년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기 한번 찍고 가는데 또 1년이 걸리냐? 그게 아니고 여기 가려면 뭐 인보사 관련된 뭐가 이것저것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최소한 뭐 임상을 다 했다던가 아니면 미국이랑 유럽에 뭐 조 단위의 어떤 뭐 기술 수출을 했다던가 아니면 판권을 MOU를 맺었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지 예전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일봉을 볼 게 아니라 월봉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월봉을 본다는 얘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뭐 7월 초에 사시든 7월 중순에 사시든, 아니 그러니까 월 초에 사시든 월 중간에 사시든 월 말에 사시든 한 번씩만 사면 되지 않겠느냐. 뭐 가령 나는 매달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그러니까 월봉상 음봉인 달에 마지막 날에 매수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롱 티슈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 긴 시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으로 뭐 단타를 치겠다, 이 종목으로 스윙을 하겠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스윙이나 단타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뭔가 거래대금도 터져주고 어디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한다던가 어디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그 돌파한 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서 빡빡 끼고 있는 종목을 스윙한다, 단타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고 가는 건 제 생각은 별로입니다. 여기서 뭐 9%가 상승, 뭐 6.82%로 마감을 했지만 이게 장대 양봉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거래대금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날 17억 터졌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300억 터지고 막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마음 넉넉하게 드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